최근 지어지는 해운대 분양가 100억 아파트 신축 3개 단지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뷰 해운대 달맞이곡의 100억 주택 아파트입니다. 들어선다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에셔튼 업하우스도 있고 분양가는 4, 50억 정도 되는 상지 칼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 뭐 조금 고급 아파트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아파트. 자, 여기서 100억 아파트는 뭡니까? 하이엔드 위에 하이엔드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고급 아파트 주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대수가 작습니다. 세대수.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장학파르크 한남,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 한남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PH169 청담동에, 네, 그 다음에 청담도원도 있을 거예요. 청담도원, 에테르노 청담. 네, 좀 글자 잘 못 쓰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남 더힐, 그리고 나인원 한남. 네, 이런 아파트들이 100억을 넘는 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 중에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작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100억대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또 두 번째 보시면은 한남더이라든가 나인원 한남을 제외하고는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한 동짜리. 자, 한 동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세대수가 작은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는. 그러니까 한 동짜리밖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방에 어디 보시면은 외곽 쪽에 있는 좀 살다가 하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 이해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지가 무슨 굉장히 좋은 아파트 1000세대 넘어가죠. 1000세대를 기준으로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서민 기준입니다. 서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기준하고 우리가 지금 부자들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들은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3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이 일종의 다르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뛰어난 조망 이런 것들이 아주 한정입지의 희소성을 아주 가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판 유엔빌리지 되나 그래서 달맞이곡의 100억대의 줄 공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 100억 이상 주거시설이 3곳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3곳. 사실은 여기서 이제 100억이 좀 되지 못하는 것이 상지칼룸이 있습니다. 상지칼룸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양가로 됐고 부산 대표 위상으로 되찾을 것.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100억을 지금 개발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곳이 공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 3곳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구당 100억 최고급 빌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공급은 이제 확정돼 있죠. 확정. 그럼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100억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파동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또 파동을 이제 웨이브 파동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서울의 10년 전의 모습은 부산이 되는 거예요. 부산의 10년 후에 최고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당 1억입니다. 평당 1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은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격을 두고 있습니다. 파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의 10년 전의 모습은 부산이다. 부산의 10년 전의 모습은 지금의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공을 할 것인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 네, 그만큼 부산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죠. 소득은 무엇입니까? 이 대부분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가장 좋은 곳이 울산이죠. 그럼 울산이 집값이 가장 비싸야 되겠죠? 아니죠. 네, 종합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종합소득. 종합소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증여로 봐야 됩니다. 증여. 부모의 재산이 많은가?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를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물이 굉장히 많죠. 서울에도 건물 많죠. 주인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증여가 되겠죠. 세가 자꾸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을 따지는 근로소득을 따져가지고 뭐 집값이 비싸다 싸다는 논리는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공급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냐?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 고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애셔튼 어퍼하우스라고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11가구입니다. 11구. 이 규모가 작죠. 11가구. 11가구. 왜 규모가 작습니까? 가구 수가 왜 작죠? 진짜 고급 아파트는 프라이빗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분양가는 70억에서 100억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빨간색은 애셔튼 어퍼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랜드 조선 뒤편에 분양가 최소 100억.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 남아 있죠. 그래서 또 90호실이에요. 규모가 작죠. 이 오피스텔 만든다 그러고. 네, 이거는 이제 최소 분양가 100억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지금 초록색입니다. 마린시티역 인근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우동 롯데 있죠. 롯데 옆에. 우동 롯데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부산국제외교 기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40세대죠. 네, 40세대 기준으로 해서 고급 시설을, 주거 시설을 분양한다. 이것도 세대수가 작습니다. 분양가는 80억에서 100억 원대. 100억 원대니까 100억 원을 초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분양을 하고 있던 곳, 분양 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얘도 보시면은 40억에서 50억대 지금 이제 상지 칼룸입니다. 여기도 어디입니까? 세대수가 12세대, 1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 서민 아파트에서 있는 사람들은 맨날 대단지 아파트 외칩니다. 의외로 대단지 아파트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엉덩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금매들 많고. 차라리 이런 아파트는요, 완전히 누굽니까? 이런 아파트는 완전히 부자들만 살죠. 부자들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세 잘 안 내려갑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근데 보시면은 부산에 있는 지방이라 이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보면은 부자들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영끌이 들어가 있고, 청약 수요들, 그리고 무주택자들 청약, 이런 수요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무겁다. 시세 잘 안 오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누군가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와 시세는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는 간략하게 나타난 이제 지도입니다. 네, 간략하게 나타난 지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보면은 여기 아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우동 롯데 옆에 있는 여기 국제외고, 네. 국제외고 옆에 기숙사 자리예요. 기숙사 자리에 있는 곳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는 보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지금 현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지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철거를 끝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니까 현장이 막 철거를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복국입니다. 여기가 무슨 복국입니까? 네,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 복국집 뒤에입니다. 이쪽에 큰 길가 쪽에 있는 것. 네, 그래서 이쪽에 있고 초원 복국이 아니고 이제 어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아실 거예요. 상지 칼룸하고 애셔튼 어퍼하우스.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달맞이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여기가 이제 현장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지도를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상지 칼룸은 100억이 넘지 않습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고. 그래서 여기서 100억을 넘는 곳은 애셔튼 어퍼하우스랑 그다음 이쪽에 지금 복국집 뒤에 있는 곳하고 여기 우동 롯데 옆에 국제고등학교 국제외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하게 보게 되면은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운대는 조금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겠습니까? 지금 해운대에 있는 곳은 주상복합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해안일선의 주상복합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안 쪽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어떻냐? 네, 이게 상업지로 되어 있죠. 상업지. 자, 이 상업지가 계속 저는 이어진 거라고 이 1등 자리를 이어갈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이 지형적인 특징이죠. 해안일선이 상업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주상복합, 용적률 높은 주상복합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해운대는 어떤 변화가 가질 것이냐. 주거지가 해운대 앞으로는 시세 리딩을 할 것이다. 이 주거지에 있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어디냐. 저는 대우마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그 다음에 경남마리나, 그 다음에 경동마리나도 되겠고, 그 다음에 동부올림픽타운, 그 다음에 우동롯데 5군데입니다. 이쪽에 대우마리나 1, 2, 3차를 포함한 곳과 그 다음에 경남마리나, 경동마리나 되겠고, 이 경동마리나는 리모델링 하면 망합니다. 이거 절대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동부올림픽, 우동롯데 요 세 군데는 무엇이죠? 공통점이 주거지죠. 준주거지,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가 앞으로는 해운대를 저는 이끌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번외인데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주거지에 만들어지죠. 주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곳 중에 우동롯데 옆에 있는 곳을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국제외교 기숙사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숙사 자리를 한번 거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비를 보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인데, 네, 지금 위에서 좀 올라가야 되나요? 요 옆입니다. 왼쪽 옆에.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니까 뭐 철거를 막 하고 있네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아저씨 2명이 있고 앉아서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공사 이 굴착기 이거 잘 파고 있는가 못하는가 감시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철거 중이네요. 지금. 자, 이쪽에 지금 하나 만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약간 좀 고바입니다. 약간 위에 있어요. 지대가 좀 높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조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니까 여기 엔스타라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엔스타. 네, 엔스타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여기 그러니까 엔스타 바로 위쪽에 있는 곳에 고급 주거 아파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경사가 좀 있습니다. 네, 경사가 좀 있고 좀 휘어져 내려가네요.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은 이쪽에는 우동롯데, 오른쪽에는 자이 1, 2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위에 지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조망을 만드는 곳 그리고 공기는 좀 좋겠죠. 네, 역세권하고 좀 그렇게 좀 멀지도 않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100억짜리입니다. 동그라미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곳이 금수복국, 복국집이 기억 안 나는데 금수복국이죠. 네, 여기 금수복국 뒤에 하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수복국이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끝났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펜스를 쳐줬어요. 펜스를 쳐줬죠. 위에는 이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여기에 고급 오피스텔을 만든다는 거예요. 95실. 여기는 주차장도 각 차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위성으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호텔 옆에 여기 어디입니까? 베니키아 호텔입니까? 베니키아 호텔 옆에 있는 이런 곳에 만든다. 네, 그리고 여기 금수복국 있는 곳에 그리고 옆에는 그랜드 조선 이쪽입니다. 요 그랜드 조선 뒤편으로 해서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망이 조금 지금은 조망이 모르겠지만 앞으로 건물들이 올라가다 보면 조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다. 상업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오피스텔로 만드는 거 있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주거지에 만드는 것은 일조권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또 무슨 또 개발이 되면은 요 옆에는 지금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철거를 했으니까 이쪽 지역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쪽 지역이 이제 앞으로 뭔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을 고급 오피스텔을 만드는 것이 1조 조망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억짜리 정도가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시면은 차라리 저는 이제 달맞이 쪽이 낫지 않을까. 달맞이 쪽은 이제 열려 있으니까 조망과 1조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달맞이가 조금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응기가 굉장히 강해요. 풍수지리적으로 응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구조와 그리고 뭐 장치를 좀 하겠죠. 이제 설계를 좀 만들겠죠. 풍수지리에 조금 맞게끔. 네, 그래서 이쪽도 애셔튼 어퍼하우스도 지금 이제 100억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에서는 100억대를 준비하는 곳은 3군데다. 네, 이 3군데가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차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100억대 아파트들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남천동인 것 같아요. 남천동.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토지 투자를 한다면은 남천동 여기죠. 여기 남천동 KBS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도 원래는 비싼 곳이죠. 금연산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KBS 방송국이 이쪽에 있죠. KBS 방송국 인근. 그러니까 금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천 더샵까지 있는 요 구역에서는 또 뭔가가 또 100억대 아파트 이쪽은 조망이 괜찮죠. 이거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니까. 여기 또 자기 지주 작업을 해서 만들 수 있겠고 여기 또 주거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도 좀 뭐 작업을 좀 해서 뭐 돈이 좀 있다면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100억대 아파트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워낙 또 비싼 아파트, 비싼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억대 아파트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는 원래부터 아주 옛날부터 아주 비싼 주택가였죠. 만약 개발된다면은 해운대에서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은 남천동에서도 만약에 쌍벽입니다. 우동, 남천동. 여기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혼자 제 망상입니다.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땅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땅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가능성을 모르겠습니다. 뭐 10% 되나요? 5%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억대 아파트를 뭐 세대수 작은 아파트를 구상을 한다면은 이 KBS 방송국 인근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100억대 아파트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지방 최초, 서울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만들어진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부산은 충분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왜 날아다니지 이거 뭐죠? 네, 이 항공 사진이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